저는 90일의 긴 다이어트 끝에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웠어요. 굶지도 않았고요. 약을 먹지도 않았고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 한 푼 들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이건 다이어트를 결심한 날 저의 모습입니다. 서울 잠실에 집 없이 10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이곳에 와서 1년 동안 먹고 자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생활하는 것이 불안정하니까 식사, 수면, 운동,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 무엇 하나 규칙적인 게 없었어요. 매일 사무실 앞 떡볶이집에 가서 끼니를 해결을 했고,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에 막 폭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바디입니다. 체중 49.8, 근육량 17.7, 체지방량 16.5, 체지방률 33.1%였습니다. 몸이 망가지니까 생활 패턴도 무너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최대치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떠올라서 내 몸 한번 바꿔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 관상가가 쓴 책인데요. 먹는 것과 몸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저는 진짜 제 운명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30일이 지난 후에 제 모습입니다. 체중 48.7, 근육량 19.7, 체지방량 12.3kg, 체지방률은 25.2%가 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첫 도전으로 단식을 했고요. 5일 100시간 동안 단식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복잡했던 와중에 3대 욕구 중에 식욕을 제거하니까 머리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생각이 단순해진 거죠. 단식 이후에 식사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래 먹던 떡볶이, 라면을 안 먹었고요. 쉽게 말해 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먹었습니다. 양을 줄이기보단 식사의 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배고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걷기와 홈트로 운동을 시작했고요. 홈트는 비타민 신진이, 권역TV, 올블랑TV, 흥둥이 영상을 보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홈트를 해줬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분명 효과가 있었어요. 워낙에 살이 많이 불어났었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때의 인바디가 제가 20대 초반의 인바디랑 거의 비슷해서 와, 나 다이어트 성공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육은 늘고 체지방은 줄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때의 다이어트 구간이 가장 살이 많이 빠졌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살집이 조금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하다 보니 욕심이 좀 더 생겼고 이때부터 러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0일 차의 몸입니다. 체중 46.9, 근육량 20.3, 체지방량 9.9, 체지방률 21.1%. 20살 이후로 이런 몸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평생에 이런 몸 가져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복근이 보일랑 말랑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운동을 매일 아침 5km에서 10km 정도씩 밖에 나가서 러닝을 뛰고 왔고요. 운동은 JJ 살롱드 핏, 다이어터 주양, 담비님의 프로필 촬영기를 보면서 매일 공부하다시피 운동과 식단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식단은 당연히 일반식 수준이지만 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완전히 먹지 않았고 가능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킨이나 탕수육, 피자 이런 걸 먹어주기도 했고요. 대신에 햄버거를 먹었지만 감자튀김은 먹지 않았고 짜장면집에 가서도 짜장면 대신에 탕수육을 먹고 빵 대신 샤브샤브, 초밥, 샌드위치, 돈가스 집에서는 흰쌀밥을 최소한으로 먹고 돈가스와 양배추만 집어 먹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간식으로는 자몽, 사과 이런 살이 덜 찌는 과일들을 먹어줬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닭가슴살, 현미밥, 오트밀, 삶은 계란, 감자, 샐러드, 단백질 쉐이크 위주로 먹어줬습니다. 이게 당시 했던 저의 식단표입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엄격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10일자 복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완전 11자 복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10일자 복근을 만들려면 적어도 체지방률 18%까지는 만들어야 됐었고 저는 이 체지방률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을 하지 말자라는 주의였는데 과감히 헬스장을 등록을 했고요. 그러나 PT는 받지 않았습니다. 체지방 감량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책이랑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핏블리님의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체지방률 10%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덕분에 제 하루 총 칼로리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됐고 식단도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량을 늘리고 식사의 양과 질을 모두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여기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칼로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칼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조건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물론 하루 총 칼로리보다는 무조건 적게 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총 칼로리 대비 300g 정도 적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은 잘 유지되면서 체지방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총 소비하는 칼로리가 있어요. 여기에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그리고 음식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에너지가 있는데 기초대사량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에너지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키, 체중, 근육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칼로리 계산은 인바디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1200칼로리가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근력 운동을 통해 이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근육 1kg에 기초대사량 13칼로리 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먹는 건 정말 적은데 지방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극단적인 말로 몸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는 거죠. 몸의 근육이 너무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대사가 점점 안 좋아져서 기초대사량도 더 낮아지고 오히려 살이 더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활동대사량은 우리가 움직일 때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량을 늘리는 이유도 이 활동대사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많이 하면 활동대사량이 많아져서 지방연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운동량에 따라 활동대사량이 달라지는데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정도에서는 기초대사량에 1.2를 곱해주시고 중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4,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1.7을 곱해주시면 하루에 대략적인 총 칼로리가 나옵니다. 저는 하루에 총 칼로리를 1700칼로리 정도로 잡았어요. 그거에 맞춰서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운동은 처음에는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 태워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하루 1000칼로리 이상을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EF라는 식이성 발열 효과라는 에너지인데요. 이건 먹으면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한 게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이어트를 해본 분은 알 거예요. 1g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태우고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칼로리를 조금이라도 더 태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이 구간에서 제 단백질의 90% 이상은 이 미트리 실온보관 닭가슴살을 먹어줬는데요. 그냥 닭가슴살이었으면 퍽퍽하고 닭비린내가 나서 오래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 미트리 실온보관 닭가슴살은 참치 비슷한 맛이라 이거 참치 같아요, 참치. 생참치 까가지고 먹으면 이런 맛이에요. 다이어트가 끝난 지금까지 매일 1닭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3끼 중에 2끼 정도는 현미밥이랑 닭가슴살을 물에 풀어서 전자레인지 5분 정도 돌려주면 완전 닭죽처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통일해서 하루에 2번 정도씩 먹어줬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을 때는 식단을 챙겨 먹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때도 이렇게 미트리 닭가슴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칼같이 식단을 했어요. 지난번 볶음 챌린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닭가슴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이벤트 참여율이 정말 높았어요. 이번에 미트리에서 제 다이어트 성공 기념으로 또 한 번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해요. 미트리 실온보관 닭가슴살을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5,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온보관 닭가슴살 이벤트에서 못 받았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실온보관 닭가슴살의 장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실온보관 닭가슴살 10팩을 미트리에서 선물로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 두 번째, 탄수화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치기가 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탄수화물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지방률을 빼려면 반드시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해지면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 단백질을 분해해서 근육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골라서 먹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GI 지수가 55 미만인 단호박, 현미밥, 오트밀과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게를 정확하게 재서 내가 이 무게를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정직하게 루틴을 지켜서 했는데도 몸무게가 안 빠지는 정체 구간이 온 거예요. 이 3주 동안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긴 제가 살면서 이런 몸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제 몸도 좀 헷갈렸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다이어트를 가장 잘할까를 생각했더니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주양님인데요. 주양님에게 다이어트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싶어서 DM과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 좀 알려달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만나게 됐고 제 문제점을 바로 찾아서 코칭을 해주셨습니다. 운동 루틴을 봤어요. 일단 운동량은 꽤 되시는데 너무 안 드시는 거예요. 그 식사량이 너무 적다고 느껴졌고 너무 적게 섭취해도 대사가 적게 일어나서 다이어트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식단을 바꿔보고 운동 루틴을 바꿔보는 건데 제가 정체기가 왔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제 몸에 맞는 탄수화물 양을 먹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운동량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다이어트로 몸이 이미 거기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주양님은 저에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을 코칭을 해주셨고 정말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따라했습니다. 그때 알려준 루틴이 이렇게 되는데요. 7시에 공복 유산소 40분, 8시 반에 일식을 먹는 겁니다. 닭가슴살 하나와 현미밥 혹은 오트밀, 그리고 12시 반에 이식을 먹습니다. 현미밥과 닭가슴살. 3시에 고강도의 근력 운동과 30분 유산소 운동을 해주고요. 5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겁니다. 닭가슴살 100g과 탄수화물 없이 야채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시에 유산소 30분과 복근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빡세죠? 무려 하루에 유산소를 3번을 하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유산소 운동을 3번...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10일자 복근을 꼭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완전 빡세게 한 탓에 친구를 만날 때나 외부 일정이 있을 때도 꼭 이 닭가슴살을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먹어줬어요.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0일이 되는 날에 제 몸입니다. 인바디 기준으로 체지방이 18%까지 내려갔어요. 체중 44.5kg, 근육 19.7kg, 체지방량 8.3kg, 체지방률 18.6%. 이때 제 몸이 말랐다고 처음 느껴본 때입니다. 그런데 식단을 정말 빡세게 하고 있어서 몸에 힘도 없고 허리를 잡으면 얇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체질상 팔뚝과 허벅지가 굵은 편이었는데 내 다리가 이렇게 얇았나 싶을 정도로 허벅지에 살이 정말 많이 빠졌고 원래 입던 바지들이 다 헐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살이 빠졌어도 몸에 힘주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좀 헐렁헐렁하게 다녔다면 이때부터는 몸에 힘주는 방법을 터득해서 가만히 있어도 배도 더 가늘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고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몸 모양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평소에 딱 달라붙었던 레깅스와 탑도 약간 낙낙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하나 중요했던 건 수면 시간과 공복 시간이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거의 16시간 동안을 공복 상태로 두었는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탔습니다.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면 거의 내내 잤거든요. 잠만 잤는데 살이 쑥 빠졌습니다. 아침에 백가죽이 등에 붙어있는 느낌이 났어요. 최종적으로 18%까지 만들었었던 날은 잠을 더 많이 자줬습니다. 잘 때 지방이 많이 타는 느낌이 났거든요. 여기에서 이 루틴을 계속 지속하면 15%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다이어트를 마쳤습니다. 다이어트 이후에 유지는 잘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예뻤던 몸이 21%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맞춰서 유지어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인바디를 재고 아침 공복 유산소 1시간 정도를 해주고요. 8시 반에 첫 끼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돼요. 식단은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미밥 그리고 닭가슴살 이거 진짜 무한반복으로 계속 먹고 있는데 현미밥과 미트리 실온보관 닭가슴살을 거의 고정해서 먹고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그때그때 일반식을 먹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깨 부상으로 모든 운동을 중단하고 치료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식단을 잘 챙겨서 먹는 것 뿐이더라고요. 또 체지방 18%일 당시에 턱걸이 대회를 신청을 했는데 이때 오히려 몸에 힘이 없어서 21%대였을 때가 훨씬 더 턱걸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이 몸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 일반식을 먹고도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후회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양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90일 차가 될 때까지 소금과 영양제를 일절 먹지 않았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에 점점 힘이 없어지고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 날부터 감기에 정말 심하게 걸렸어요. 지금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렸는데 운동할 건 해야죠. 생각해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는 식단이 정말 일정하잖아요. 골고루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소금과 멀티비타민, 오메가3, 홍삼 이런 것들을 챙겨 먹었어요.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식단을 다채롭게 하면 다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지만 다이어트 목표치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는 다 같아요. 급격한 다이어트만 알려주는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이 문제인 거죠. 2005년에 장기간 체중 감량 및 다이어트 유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중에 80%는 원래의 체중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다이어트 계획이 없으면 원래의 상태, 원래의 식습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빠른 변화보다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몸을 변화시키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90일 동안 저는 살을 빼면서 다이어트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내게 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자꾸 기름질 해주고 엔진오일 갈아주면서 우리가 많이 가꾸면 더 잘 굴러가고 오래 탈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고 잘 갈고 닦아보자고요. 제 90일의 과정은 긴 인생 속에서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한 걸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군가는 그 한 페이지 속에서 영감을 얻고 삶의 동기를 받아갑니다. 제 90일간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영감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의사쌤이 3개월 정도는 운동하지 말고 회복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셔서 당분간 몸으로 하는 챌린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지금을 기회 삼아서 챌린지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